83쪽에 볼게요. 책임준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교통사고, 그러니까 민식군이 만약에 가정하는데 자녀보험을 많이 드니까, 뭐 자녀보험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뭐 암보험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포함돼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뭐 민식군이 뭐 백혈병 뭐 이런 담보를 가입을 했어요. 백혈병 뭐 담보, 아니면은 뭐 상해사고, 뭐 질병사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돈이 나오는 담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해사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암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어. 민식군 부모님이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보험은 끝났잖아요. 끝. 그날로 종료냐, 종료. 더 이상 목적물이 없어지니까 보험을 소멸을 하게 되는데, 민식군한테 아니 암에 안 걸렸으니까 우리는 10원 한 장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황당해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아이가 누려보지도 못한 삶을 미리 돈을 다 냈어, 암보험 대비해서. 근데 다 먹튀를 하겠대. 이렇게 되면은 가만 안 있겠죠. 야 뭐 언론 제보해야겠는데. 어떻게 됐냐, 책임준비금을 주는 거야 그때. 이때 주는 게 책임준비금이라는 거 줘요. 그러니까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약 환급금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해약 환급금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이 무해지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상품들에서는 나갈 돈이 진짜 10원 한 장 없어요. 무해지보험은 해약 환급금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대신에 보험료가 싸죠. 그런데 해약 환급금은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핸드폰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중간에 내가 해지를 해. 그러면 위약금 성격으로 자기 혜택 본 거, 그동안 혜택 받아본 거를 뭐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을 주면은 너무 계약자한테 불리한 금액이에요. 그 반면에 해약 환급금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임준비금이라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봐봅시다. 맞게 설명한 거. 구성 과목 중에 지급준비금 비중 가입사. 틀린 말이고, 이해 넘어가 버려, 모르는 거. 자, 2번 생명보험에 책임 좀 필요 없다. 앞에는 뭔 말인지 몰라도 필요 없대. 책임준비금이 필요 없으면 문제가 왜 나올까? 당연히 이런 틀린 말이 돼버리고, 2번은 없어. 2번은 뭐 할 필요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 긍정적인 문장이 정답이 되지, 이렇게 뭐 부정적인 단어,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단어들은 이 맞게 설명한 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진짜 10중 8구 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다 보세요, 문제 풀 때. 여러분 문제 한번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2번이 딱 봤을 때 뭐 평균보험료가 뭔지 몰라, 근데 필요 없대. 뭐 이거는 틀린 말 무조건. 자, 3번 장래 지급하는 충당하기 위하여. 자, 3번이 정의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장래 지급할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적립해 놓은 금액을 책임보험금이라고 해요.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은 뭐 순보험식, 질매식 나오는데 이것도 넘어가요. 자, 이거 4번 같은 보기들은 이제 A, B가 있으면은 바꿔치기 한 거죠, 서로. 요런 유형으로 오답을 많이 내니까.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1년 정기로 사망 정기할수록 고연령 가입자는 이게 말을 휘황찬란하게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늙을수록 돈 많이 낸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나이가 30대하고 60대하고 70대하고 나이가 증가를 해. 그러면은 병원 갈 빈도수 높아지고 아플 확률이 높잖아요. 자연적인 건 자연적으로. 그게 자연보험료예요. 1년 동안 매년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왜? 남들이 다 똑같이 병들고 병원에 많이 가. 그러면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오르는 보험료다.
자연적으로 오르는 보험료다. 그래서 자연보험료예요.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3번. 평균보험료란 정기가 동안에 자연보험료를 선택한 납입기에 평준화시킨 정액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평균보험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반대말은 봅시다. 반대말은 자연보험료의 반대말 순보험료, 그리고 자연보험료의 반대말 순보험료가 아니라 여기 옆에 82쪽에 보시면은 자연보험료라는 말이 나오고 평균보험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순보험료는 없는데, 순보험료? 순보험료가 왜? 순보험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가 않는데. 자, 봅시다. 자연보험료 그리고 정액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보험료 납입 방식을 자, 봅시다. 30대에서 65세예요. 여기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데, 이때는 보험료가 싸. 병원에 갈 확률이 적고, 이때 뭐 많이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뭐 50대, 60대 기준으로 해서 병원 갈 말이 많아지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돼. 어떻게 되냐? 자, 보험료를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해봐요. 이때는 보험료를 10,000원씩 냈어. 근데 40대 되니까 5만원이 올랐어. 그래? 하나 두고 볼까? 50대가 됐어. 10만원은 올랐어? 이때 되니까 뭐 20만원 내래.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보험료 증가. 네가 보험료 네가 나이가 드는 만큼 보험료 더 내. 황당하잖아요. 그래, 나이가 드는 건 맞아. 이 논리는 맞는데, 이게 싫잖아. 이렇게 내기가. 여러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갱신형이잖아요, 갱신형. 여러분이 갱신형처럼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갱신형 내고 있어요. 뭐예요? 실비가 이 구조잖아요. 실비가 이 자연보험료 식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늙는 만큼 매년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실비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나 병원도 안 가는데 나 왜 오르는 거야 대체 보험료가. 그거는 당신은 병원을 안 갔는데 남들이 많이 갔다. 그래서 그 손해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갱신될 때마다 비싸지는 수밖에 없다. 너무 짜증나잖아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이 보험료만 오르는 거야 도대체.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래서 뭐하냐? 꼬우면 해제해라. 꽂어. 꼬우면은 해제해. 요거.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다 서로. 여기는 계약자는 계약자대로 괴롭고, 여기 보험사의 콜센터 직원은 콜센터 직원대로 괴롭고, 금융감독원은 민원 접수하는 괴롭고. 어떻게 되냐? 야, 이렇게 해. 이거 그래. 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너네가 요렇게 이거를 딱 이 파이만큼을, 이 파이를 100이라고 했으면은 이 파이를 피자 쪼개라.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게 된 거야. 이거를 요렇게 요만큼의 파이를 평준화 시켜서 아예 고정되게 수치 만들어. 그러면 불만 없잖아. 이게 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비갱신이냐, 비갱신. 이게 비갱신이라는 거예요. 비갱신. 여러분은 비갱신 상품도 많이 가입해요. 왜? 보통 이렇게 많이 가입시키거든요, 비갱신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이게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이게 비갱신이에요. 비갱신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낼 사람들이 통계치를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제일 많은 게 암내심이라고 해서 암보험을 제일 많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입하니까, 암보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에서 은퇴 나이가 되는 65세 이거 가입했을 때 여기서 총 납입할 보험료가 만약에 1억을 납입을 해야 돼. 총 내야 될 게 1억이야. 1억을 내야지 내가 암 걸렸을 때 뭐 수천만 원, 그리고 뭐 수술 받았을 때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총 1억을 내야 돼. 그럼 이거를 N빵 하는 거야. N빵. 이거를 20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20년 납. 이렇게 되면 20년 납이 되잖아요. 20년 납 100세 만기. 제일 많은 거. 아니면은 10년 납. 내가 30살 때 가입해서 20년은 내지 말고 10년간만 바짝 내겠다 라고 하면은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N빵. N빵을 1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배로 많아지죠.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대신에 납기가 짧으니까 좋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납을 해버리면은 보험료 너무 비싸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20년 납이에요. 20년 납이 너무 좀 보험료가 커. 그럼 30년 납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내는 기간은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일 절충하는 게 20년 납이 제일 많고, 이거를 20년 동안 균일하게 나누는 균질. 이거는 비갱신은 뭔 말이냐? 보험료가 안 올라요. 비갱신은. 그래서 일정 금액만 정액으로 내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비갱신 상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균보험료, 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평균보험료. 평균보험료란 보험기간 동안에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 예정률을 고려. 이거는 다 불필요한 수식어고, 자연보험료를 선택한 납입기간에 평준화시킨 정액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자, 정액이라는 건 뭐냐? 반대말은 부정액. 쉽게 이게 부정액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변액 뒤에서는 이제 변액보험이 나오니까 정액이 있고 변액이 있는데, 정액은 정해진 액수라는 뜻이고 변액은 변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액보험에서는 보험료가 변동하진 않아요. 뭐 해양화금하고 뭐 사망보험금 이쪽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변액보험 얘기고, 여기서는 정액이랑 변액이란 말을 안 썼네요. 일부러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변액은 그 개념이랑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부정액이라는 말을 썼네요. 정답은 결국 자연보험은 정액이다. 정액으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책임지면 구제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을 딱 볼 때 되게 쉽게 맞추는 거 있어요. 쉽게 맞추는 거. 책임지미금 구성, 요게 뿌락시 찾기. 이 객관식이라는 거는 1, 2, 3, 4번 중에 한 명의 스파이를 잡는 거예요. 스파이. 마피아 게임이에요. 82쪽이랑 한번 봐봐요. 33쪽 위쪽. 83쪽에 위에 보시면은 책임금 준비금의 구성이라 그래서 다 금자 돌림이에요. 금자 돌림. 적립금, 준비금, 전부 이게 앞에 성만 다르지 전부 준비금이에요. 준비금. 그리고 4번 문제 다시 봐봐요. 또 적립금과 준비금 다 끝나잖아요. 금자로 많이 끝나잖아요. 마지막이. 근데 3번만 신계약비. 정답 3번. 끝이에요. 끝. 이게 다예요. 설명하고 다시 할 게 없어. 4번은 적립금, 준비금 안 나왔어. 그냥 B 찾는 거 B. 얘는 이상한 애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다 같은 집안인데 얘는 남의 집 식구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려요. 그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5번. 자, 책임준비금을 차지한 건 지급준비금입니다. X. 책임준비금은 대부분의 보험 적립금이 차지한다. 자, 지급준비금 어디 와봅시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험료 적립금의 정의. 장래 지급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다. 통상 책임준비금은 보험 적립금을 의미한다. 자, 밑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분쟁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추정지급액. 자, 이거예요. 보험의 적립금은 뭐냐? 적립금은 말 그대로 무슨 사고가 발생할 수 없잖아. 만약에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적립금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적립금들을, 계약자들을. 왜?
그때 최근에 예전에 강원래 클론의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 그래서 그 모 보험사에서 20억을 줬어요. 20억을 20억.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 이때 20억은 정말 엄청난 큰 액수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금액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값 상승이 있어서 그 이후로.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20억을 세상에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발생할지 모르니 보험의 적립금이라는 이 개념으로 많이 쌓아두는다.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쌓아놓는다 라고 해서 쌓아놓는 게 적립금. 그래서 이게 90%를 차지하고 있죠.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비행기 추락해봐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나가거든요. 반면에 지급준비금은 뭐냐? 지급준비금은 소송이나 계류 중, 요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거예요. 이은혜가 자기 남편을 계곡에 빠져 죽게 하고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좀 사고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안 줬어. 그게 요거예요. 그게 지급준비금.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래 일단은 이게 만약에 정말 사고로 사망에 맞으면은 이은혜한테 10억을 줘야 하니까 그 10억을 일단 홀딩 손에 쥐고 있어야죠. 법원 판단에 이게 이게 법원 판단에 이거 멀쩡하네, 정상적이네 라고 해버리면은 바로 줘야 되니까 즉각 10억을 손에 쥐고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이고, 문제가 5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나왔으니까 대부분은 이은혜가 아니라, 이은혜한테 줄 돈은 아니라 강원래 선생가 줘야 되는 게 적립금이죠. 보험료 적립금. 적립금이 정통의 그러니까 적립금이 메인, 적립금, 적금이 이제 메인이고,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G가 나오면은 지급준비금은 좀 지랄 맞은 사람한테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랄. 여기서 지금 분쟁 소송, 이은혜가 막 지랄을 하잖아. 자기는 안 죽였대. 죽여놓고 남편을 보고독에, 그게 아마 그게 결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게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황 증거들이 막 나왔잖아요. 증언들. 그래서 여러 번 전에도 한번 물에 빠뜨리려고 했었고, 보고를 먹게 해서 죽게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은혜의 전남친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전남친이 사망보험금을 많이 사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고의다. 지랄 맞은 사람한테 주는 게 지급준비금이다. 지랄이 맞지. 그 뭐야 그게. 자, 5번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지랄 맞은 사람한테 주는 거 지급준비금. 자, 6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6번에서 지급사에 발생한 계약에 대해 지급하여야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을 추정하는 금액이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이게 양심이 없는 게, 분쟁 또는 소송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좀 퍼뜩 알아듣는데 그걸 빼버렸네요. 여기서는 6번에서는 표현을 다르게 했네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네. 에이, 이렇게 문제를 내나. 6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한 금액이라고 해서 지급준비금. 왜 이렇게 나왔지? 6번 같은 문제 내려면은 솔직히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정통적으로 뭐 분쟁이나 소송이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아쉽게 냈네요 제가. 근데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이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정답이 지급준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준비금은 무조건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책임준비금 부상 항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급준비금 요 한 놈이에요. 요거 한 놈.
지달 지급준비금이고 보험 적립금 요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정답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4번을 내가 지급준비금이 정답 다발 빈출이라는 걸 알고 지급준비금 알고 있었어. 4번에서 또 2번 찍으면 또 이거 틀려요. 4번에는 또 지급준비금 나왔다 그래서 요놈 잘 걸렸다 해갖고 딱 하면 안 돼요.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85쪽. 자, 순보험료식이 있고 질매식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 순보험료가 있잖아요, 순보험료. 여러분 순두부찌개 먹을 때, 여러분 두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두부를 먹을 때 저는 두부를 얇게 써는 것보다는 두껍게 써는 걸 좋아해요. 두껍게. 왜 얇게 너무 쓰면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작게 쓰는 거, 작게 쓰는 거. 애기들 먹을 때는 작게 쓰는 거지. 성인들이 먹기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고기 먹을 때 잘게 썰어. 그러면 고기 맛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입 크기에 되게끔 두껍게 썰어야지, 고기를. 요게 그거예요. 자, 1번 순보험료. 이 순보험료는 적립방식은 질매추이 다 건너뛰어. 그리고 초기에 수덕에 적립하는 장점이 있다. 이거 끝. 순보험료는 두텁게 자, 순두부찌개에서 순두부는 두껍게 썰어야 돼.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순두부찌개는 순두부를 자를 때는 두껍게 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 5. 자, 문제 2번 틀린 거. 여러분 이 가나다라 한번 봐볼래요? 가나다라 보면은 가나다라가 아니라 가나라다예요. 라다. 왜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치나봐요. 되게 웃기죠? 가나다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어. 라다가. 정답은 3번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배당 시기가 축소. 여러분 순두부찌개를 자, 이거 봐봅시다. 이 순보험료가 순두부찌개인데 두껍게 썰어야 돼. 처음에 이 특징 두 가지를 알고 가세요. 이 순보험료식의 특징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특징, 순두부는 두껍게 썰어야 돼. 그래서 책임지급금 조기에 두껍게 적립을 한다. 두 번째 특징, 이 순두부찌개 끓일 때 너무 순두부찌개를 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팔팔 오랫동안 끓여야 돼요. 이게 졸여야지 맛있어요. 왜냐, 그냥 맹탕 한강탕 만들어버리면은 맛이 없어. 그래서 순두부찌개를 졸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졸은 거예요, 순두부찌개가. 그래서 순두부찌개가 축소됐어. 물이 다 너무 많이 졸였더니 축소됐어.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순두부가. 두껍게 써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계약자들한테 배당 규모가 축소된다. 이게 순두부찌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 2번. 문제 2번. 순보험료식은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배당 규모가 축소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왜? 지금 일로 가 있잖아요. 순보험료의 지연이 아니에요. 지연이 아니라 얘는 축소가 되는 게 맞아요. 순두부찌개가 쫄았어. 요 두 개만 알면 돼요. 3번 봅시다. 질매식 적립 방식에 맞는 거. (3번에서) 문제
보기 4번 보세요. 보기 4번. 두껍게 나왔잖아요. 두껍게.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가정에 순두부 음식보다 책임주명이 두껍다? 아니지, 두꺼운 건 순두부찌개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4번은 걸러낼 수가 있는데 나머지 1, 2, 3번이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봅시다. 이번에는 4번 질면식 책임준비금은 질면식은 한 가지만, 이게 순두부찌개는 두껍고 축소 이거 외우고, 이 질면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질면식의 특징은 한 개예요. 대처. 왜냐, 이게 중요한 기름이 정답 나왔잖아요. 이게 문제 은행이 뭐냐면은 요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알면 돼요. 순두부 두껍게 순두부는 두껍게 썰고 쪼른다는 거, 그리고 질면식은 이 대체라는 거를 외울 건데, 이게 너무,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하면서도 좀 그렇게 하는데, 질면식, 이게, 이 순두부는 전통의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찌개면은, 여기는 외국산이냐, 외국산. 여기가 한국이면은 여기는 영국이에요. 영국. 왜 뜬금없이 영국이 나올까? 마가렛 대처 나오는 그게 있어. 마가렛 대처. 뭐냐면은 순두부찌개를 먹는데 뭔가 갑자기 너무 순두부찌개가 밍밍해. 그래서 과자를 좀 먹고 싶나봐요. 그래서 순두부찌개 먹는데 마가렛을 좀 마가레트 과자 좀 가져와라. 마가레트라는 여러분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마가레트. 이 과자 중에 이렇게 된 게 이제 마가레트라는 과자인데, 영국 과자, 영국 과자. 영국에서 여자 이름이죠. 여자 이름.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대처 수상이 있죠. 마가렛 대처는 누구냐? 영국에서 수상이야, 수상.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예요. 대처. 마가렛가 여자 이름이고 대처가 성이었던 대처리즘. 대처. 그래서 이 마가렛 대처는 신기할 때 대처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찾아지는 거예요. 마가렛 대처. 질면식은 마가레트 질면식 대처예요. 마가레트 질면식 대처. 여러분, 마가레트라는 정치인을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이 영국의 대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거를 또 재밌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 이 재밌는 이야기를. 자, 여기 85쪽 이 마지막 문제 풀고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보자. 자, 문제 4번. 마가레트 질면식 대처. 이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순번용식보다 적립 규모가 작다. 그거 맞지? 왜? 여기 반대의 특징이 뭐예요? 반대. 이 반대파잖아요. 이 반대파의 특징이 두껍게 쓴다 그랬잖아. 두껍게. 근데 반대니까 쫙 작게 쓰는 거지. 그래서 정답 5. 순두부찌개가 나오면은 두껍게 썰고, 마가렛가 나오면은 얇게 썰고. 그래서 서로 반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적립금이 작다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5. 그래, 여기까지 하면은 다 맞춰요. 여러분이 손보는 요거만 알면은 다 맞춰요. 대충 정답을. 재미난 이야기를, 마가렛 대처라는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하고. 이게 뭐냐? 마가렛 대처가 영국에 굉장히 인기 있고 존경받는, 그러니까 보수당의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영국병이라고 하는 걸 때려잡았어요. 영국병. 복지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 봅시다.
1930년대, 그러니까 1929년에 대공황, 이게 대공황, 이걸 알아요. 대공황. 이 1929년이면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시대네. 한참 뭐 세계대전이 있었던, 세계대전 전인가? 2차 세계대전 전인 것 같아요. 이때 뭐였냐면 대공황이 그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그래갖고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공장 시스템화가 됐어. 근데 이 공장 시스템화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생산이 공장에서 막 자동차도 만들고 뭐 TV도 TV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밥솥도 만들고 막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수요가 없는 거야. 수요가. 대공황. 풍요 속의 빈곤이거든요. 공장들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소비를.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야, 이게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자동차를 살 여유도 없고 뭐 빵만 먹을 정도만 겨우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뭐 호의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이 유효수요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해요. 유효수요. 케인즈, 영국의 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이 영국 학자가 유효수요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야, 이게 지금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살 여력도 안 된다. 유효수요를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수요할 수 있는 월급, 이거를 얘네들이, 노동자들이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야 라 그래서 돈을 쥐어줘야 된다, 노동자들한테. 근데 공장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줄 리가 없잖아요. 월급 인상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이 공장주들이 싫다,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싸게 부려먹을 존재지 너네한테 왜 월급을 줘야 돼, 이렇게 반발이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래? 야, 세금폭탄. 세금폭탄. 정부가 된 게 정부. 정부. 큰 정부요, 큰 정부. 그 기존의 주류 정치 세력이 뭐였냐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경제.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맡기면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생성이 되고 그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시장경제. 시장경제가 주 메인 경제학 주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등장하면서 확 달라지는 게 큰 정부가 들어서요. 이게 뭐냐? 세금이에요, 세금. 공장주들한테 너네 말을 안 듣네? 야, 세무 회계 한번 가져와. 세금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정부가 등장을 해서 세금을 뜯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금을 뜯어서 가서 어떻게 하냐? 노동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쥐어줘서 너 자동차 타고 싶지? 자동차 사. 돈이 생겨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선순환을 꿈꿨던 게 큰 정부의 등장이에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 소득의 재분배예요. 요게 바로 부의 재분배. 공장주들이 단순하게 노동력 설치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이걸 했던 그 정부가 뉴딜 정책이라고, 뉴딜 정책으로 유명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게 그때 미국의 댐건설도 하고 여러 토목공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일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하게 해줬던 게 바로 이 큰 정부의 정책이고, 요게 케인즈 학파의 케인즈 학파가 이게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자본주의였다면은 자본주의가 수정을 해서 수정 자본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또 발생해요. 문제가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단점이 정부가 세금 걷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지급을 하게 돼요. 근데 1970년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19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게 발생을 하고 영국병과 복지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사람들한테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뭐 장애인들 아니면은 정말 극빈층 그냥 뭐 무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 노숙자들, 쉽게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막 줬단 말이에요. 돈을 너네 생존자금식으로 돈을 많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복지정책,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인데 뭐 복지정책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많이 선순환하게 소득재분배 정책을 썼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복지병이라는 게 영국병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복지병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소득이라는 게 여기가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이 중간에 중산층이 있고 여기가 하층이잖아. 하층. 최하위, 최상위 계급이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도 기초수급 생활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자꾸 줬어. 이 사람들이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중산층들이 막 우리도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네가 나도 일 안하고 정부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 받고 살고 싶다라고 해서 자꾸 내려가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도 나도 일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 안하고 나 놀면서 정부에서 그냥 10만원 20만원 주는 걸로 그냥 생활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복지병이거든요. 복지병이고 영국병. 그래서 이 마가레트 대처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가레트 대처가 이거 깨버리겠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나와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어. 다시 돌아가자고. 정부, 큰 정부 안 되고 작은 정부를 다시 주장하게 돼요. 뭐냐면은 감세요, 감세. 감세 정책, 그리고 복지 줄이기, 복지 축소. 야, 너 일 안 해? 좀 돈 줄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일한 만큼 받아라. 그리고 가격을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다 뜯어내. 그러면은 혁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혁신이. 그럼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돈 버는 족족 절반 막 세금을 다 뜯어간대. 그럼 누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업들을 좀 더 감세해주고 기업들이 좀 더 혁신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고 복지를 축소하게 만든 게 마가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요게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똑같이 레이거노믹스, 그때 유행했던 게 신자유주의예요. 이게 잘 됐으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수단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겠죠. 이 자유주의가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게 정의는 아니다. 너무 과다하게 복지로서 다 주려고 하면은 나라가 병들고 썩는다 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은 이게 지금 이 현재 경제정책을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답인가 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 이렇게 정말 극빈층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자라고 하는 이 정책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고 싶다. 왜냐면은 내가 너무 없이 살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정말 정말 살기 어려우니까 정부한테 자꾸 의지를 하고 있는 이 나약함,
이게 이 나약함을 깨자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뭐 북한 퍼주듯이 이렇게 퍼주게 되면은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전체가.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뭐냐면 나라가 나한테 자꾸 뭘 해줄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에서 나한테 뭐를 해줄 것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좋고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기초생활사각지라도 저도 주변에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 나라에서 뭐 다 해주는데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니 쟤는 뭐 혜택이 많고 뭐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아니 뭐 의료비도 조금 내고 건강보험도 조금 내고 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건강한 거는 더 위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건강한 사회예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내가 잘 돼서 정부로부터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점점 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이 생각을 해야지,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과다한 복지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이 무상의료 이거 한번 봅시다. 무상의료. 무상의료가 좋은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다 의료를 다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의사들은 돈 벌게끔 해줘야 돼요, 의사들이. 그래야지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돈 많이 버니까 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게 발전이 있는 사회라니까요. 의료 발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돈 많이 너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똑같은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뭐 복지가 좋고 뭐 나라에서 다 해주고 좋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혁신은 아니에요, 혁신은. 똑똑하고 정말 천지적이고 지식인들, 그러니까 그거를 리더라고 해요, 리더. 그런 리더들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고 만들게 이끌어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굉장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 개인적으로 그래요. 천재들이 좀 더 열심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제가 한쪽으로 지지정당을 밝히게 되지 그 정당 지지하지? 라고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정치라는 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잖아. 근데 경제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너무 과다하게 복지적으로 하면은 안 좋지 않나. 뭐 경제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래요. 뭐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